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현재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밉다는 생각보다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자식이라는 것인가 싶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빚에 허덕이던 아들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사망가하게 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으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고서도 빚을 갚지 않고 또다시 투자를 하다가 빚에 허덕이고 절도죄로 경찰에 잡히며 사건의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돈만을 노리고 폐륜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자식은 부모에게 무례할 수 없고 무엇을 부탁해도 미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와 부모를 돈을 버리는 도구로만 생각하며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며 돌아본다면 당신은 자식인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게 되기 전과 후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크게 느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돈을 받고 제멋대로 살아 패가망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월급 받는 날이면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어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시는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월급 받는 날 삼겹살도 먹고 좋은데 아빠만 울상이야? 돈을 받으면 기쁘지 않나요? 아버지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아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 돈을 벌어서 너희가 공부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잠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야. 물론 고마워야지. 아빠는 독신되어 있네. 이렇게 다시 말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야기 속에는 아버지와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인물 변경 가능합니다. 늘 힘들게 우리를 키우시는 엄마, 우리 집에서는 매달 입어도 넘치게 치워야 하는 적자는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매년 견디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원아, 좀 도와봐. 왜 돈을 모은 게 없어? 아, 저번 설날에 큰 오빠가 주신 거 있잖아. 그리고 아빠가 가끔 용돈으로 1,000원씩 주는 걸 모았지? 네, 그 용돈을 모아서 비밀의 수첩 살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양말을 봤어요? 아니, 아버지 양말을 보면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빵꾸 납니다. 엄마가 바느질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연아, 그 용돈으로 아버지 양말 사드리자. 오빠도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친척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학교용품을 샀거든요. 엄마, 아버지한테 손석 안 하려고 다 쓴 거예요. 알았어요. 저도 많진 않지만 아버지 양말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빠도 적진 않지만 보탤게요. 우리 지연이 이제 다 컸네. 부모님 효도도 하고 당연한 거예요. 나도 아버지 딸이니까. 물론 남매들은 늘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왔죠. 아빠, 이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준비한 거예요. 오빠와 함께 한 이야기인데 아빠는 포장지를 벗겨 구입한 양말을 보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물을 훔친다. 아빠, 눈에 뭐라도 들었니? 아버지는 떨어진 양말을 신지 말라며 새 양말을 신도록 권유했다. 억만 금을 주더라도 이것만큼 기쁠 일은 없다. 너희들이 모은 돈으로 사온 양말이야. 아빠가 아까워서 신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아빠 안 신으면 삐칠 거야 라는 말에 결국 아빠는 새 양말을 신었다. 아빠는 정말 부자가 되었을 때에도 저희가 선물한 양말 하나만 신기로 약속하며 사물을 아끼고 아끼었다. 엄마는 혼자 사시는 노인을 위해 반찬을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우와, 맛있겠다. 너희들의 것도 준비하니 저녁에 같이 먹자. 노트, 오빠는 형, 아빠는 아버지,
엄마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엄마는 요리 솜씨가 좋아서 동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열정 넘쳐 흘리듯 반찬을 나눠주곤 했어. 가끔은 우리도 부족한데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지. 부모를 보며 나는 부모님처럼 다른 이웃들을 도울 생각으로 살겠다 다짐했거든. 그리고 성인이 됐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수석으로 입학했고 장학금도 받았어. 어머 휴자마다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야. 어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대학에 가고 등록금도 안 내고 입학했다니 너무 고마워. 장혜지연아 지연이 엄마 덕분에 행복해. 앞으로도 장학금 꼭 받아내니 걱정하지 마. 어머니 많이 고맙다. 부모님께 잘 키워주셔서. 나는 매일 부모님을 효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나는 전교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신입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석 입학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좀 신경 쓴 터라 남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훈아, 교양소 뭐 듣을 거야? 아직 고민 중이야. 듣는 거 결정되면 알려줘. 같이 듣고 싶거든. 하지만 내가 듣는 거 너희랑 안 맞으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수업 듣으러 가는 것 아니잖아. 얼굴을 보러 가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는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만큼 유독 예쁘다고 합니다. 지원아, 여기 나가봐. 이게 뭐지? 계약 퀸 선발대회네. 너가 나간다면 확실히 1등 할 거야. 관심 없어. 왜 1등을 하고 싶어? 얘야, 상금이 50만 원이래. 이게 그렇게 커. 상금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트도 받는다고. 무용과 학생들이 완전 난리네. 하지만 너는 무용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가봐에 내가 보장해. 너가 1등 할 거야. 학교에서 얼굴이 팔리는 것을 싫어해서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었지만 내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남학생들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만 원이라는 상금,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이라면 좋은 선물을 사줄 수도 있을 텐데. 돈에 관한 고민을 하던 중 결국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대회인 대학 퀸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화장하기를 권하고 1등하면 한턱 쏠 거라며 동기부여를 했고 결국 30명의 참가자와 함께 화려한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꾀 없이 나는 그저 나 자신을 보여주었죠. 대학 퀸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 퀸이 되면 모든 과의 봉사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봉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을 조금 나누고 재능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퀸으로 나온 학생들 모두 무용가와 연간 소개팅 5회권을 주겠다는 등의 공약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학생들과 함께 할 마음에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준비한 공약이 이거야? 이게 어때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소개팅이 뭐 다 하라고 하면서 꼬시려나 봐. 그런데 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 아이고, 천사 사라졌어. 아, 우리 망했어. 결과가 어떻든 마음을 비우자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올해 대학 퀸은 누구일까요? 역시 아유. 모든 부분에서 탑을 찍는군요. 정지원 학생 축하합니다. 대학 퀸으로서 나는 정말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화장품 풀세트를 받아 놀라운 일이었다. 대학 퀸으로 선정되어 50만 원 상금과 화장품 풀세트를 받으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내 친구 지원은 너무 착해서 도와준 모든 것에 감사했다. 상금으로 엄마 생신 선물을 살 수 있어서 기쁘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다가 정류장 뒤쪽에서 어르신이 실신한 것을 발견했다. 제가 긴급한 마음으로 119에 전화하고 노인을 모셔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잃어 있었고 의사는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료인이 저에게 보호자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보호자입니다.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동의서에 서명했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노인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노인의 지갑을 훔치고 때리고 도망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노인 가족들도 찾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노인을 때려놓고 지갑을 훔쳤다고 해요. 그들은 빨리 잡혀야 합니다. 저는 수술 후 노인 상태가 궁금해서 의사를 찾아가 결과를 물었습니다. 노인 괜찮으신가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계셔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일단 노인이 가족을 찾을 때까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50만 원을 노인을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이 학교를 마치면 어르신을 찾아뵈었고 어르신은 차츰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나는 어르신에게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어르신은 아니, 아가씨는 누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나는 어르신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르신은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자식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가씨 덕분에 이 늙은 목숨을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라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 연락할 가족이 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찾을 거예요 하고 얘기했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나는 전화를 걸어 어르신의 아들에게 연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어떻게 나를 찾았죠? 왜 혼자 나오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왜 있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고 쓰러져 있던 분을 발견해서 여기로 데려왔어요. 뇌혈관 쪽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그분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못 보셨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지은 씨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미안하다. 정훈아, 지연 씨에게도 인사를 전해줘야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우리는 아들님이 사주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요즘은 공부하고 어르신을 돌보느라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해서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그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잘 드세요. 제가 조용하게 먹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잘 먹는 걸 보니 다행이에요. 이제 어르신도 가족을 찾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있다고 하네. 아버지는 노숙자들에게 현금을 줘가시며 식사비도 지원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행방이 묘연해서요. 하늘도 무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 어떻게든 잘못을 저질러 버린다면 어떡하지? 정말 일주일 동안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지연 씨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우연히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어르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 그 길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어르신을 못 봤을지도 몰라요. 여쭤볼게요. 쉬운 대상이세요? 제가 올해 졸업반이라고요. 어제 후배이한테 만났어요. 반갑네요. 선배시네요. 안 그래도 학교 소식이 좋으면 가끔 보이고 어디서 많이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대학이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나간 건데 우리가 진짜 2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어쩌면 좀 힘든데 어르신의 아들은 제가 다니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님이 아니 선배님이 저를 더 신경 써주셨고 어르신의 병원비 일부를 지불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착한 분이네요. 그림자 처량한요. 네, 이야기 왜 안 했어요? 그 돈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퀸에 나가서 받았거든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착한 분인다. 요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아니요.
선배들께서도 밥을 사주시고 잘해주시잖아요. 넌 너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아니야,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넌 내 여자한테만 잘하지 아무한테나 잘하지 않아. 아, 여친이 있으시구나. 방금 생겼어. 네, 너 정지원. 나, 너랑 잘해보고 싶어. 저는 그렇게 선배와 사귀게 되었고, 졸업 후 전 선배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내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 주제에 감히 너 같은 여자를 어떻게 얻겠니? 내가 정말 잘해. 저도요. 저도 잘할게요.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 양가 집안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죠. 아마 저희 집에선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집도 당연하지. 아버지가 지연이가 며느리 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선배와 저는 저희 집에 가서 인사를 먼저 드렸고, 아버지, 엄마는 제가 이렇게 좋은 신랑감을 구해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하네. 정말 부모 속 한 번 안 속이고 효도만한 아이야. 네, 아버님, 저도 잘합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식구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허락받았고, 이젠 선배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차례였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매우 지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인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여동생도 보고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 안 해.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었습니다. 선배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인데 매일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이죠. 선배 집에 가는 길은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선배 집은 정말 드라마 속에 나올 것 같이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천장은 높아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았고, 집안의 장식품들은 모두 반짝이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선배 아버님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중견기업 회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선배는 말 안 했어? 이게 중요한가? 우린 사랑하는 거지.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 내려오신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어르신이 아닌 인자하고 럭셔리한 회장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친애하는 정훈 씨, 어머니와 세연이도 내려오라고 전해주세요. 방금부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미 내려오셨군요. 내 말에 화가 나면서도 집에서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로 차려 입으셨고, 뒤를 이어 나온 아가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품격 있게 품고 계셨습니다. 여기 어머니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어째서 속 깊이 쌓아둔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렇게 화내시는 거죠? 아버지, 성북동으로 가라고 어머니 깨부로 신청하시죠. 왜 저를 팔아서 어디에 사용하려는 건가요? 새며느리가 왔는데 이렇게 드러나 보이다니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그걸로 자네가 현장 노동자 대신 사회를 진출했느냐? 내 목숨을 살린 그 분이시죠. 이 집에서는 정훈이만 찾아주시던데 누구가 저를 찾아왔나요? 아버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SNS에 아버지 사진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은 부모님의 결혼식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가족 상황과 부모님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을 통해 인생의 여러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정훈이 차 사줬다는데 팔았어서 다른 데 썼어. 아니요. 아직 전 버스 타기 편해서 나는 일단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전화하면 5분 내로 튀어나오니까. 알겠어. 어머니는 정말 급한 성질이네. 뭐든 빨리 해야 하는 거. 지금 사온 꽃 보여? 그거 오늘 잔디밭에 심어놔.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끝내야 해. 알겠어.
다 해야 하네. 왜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 온 건 쉬운 줄 알았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커져 먹으려는 건 뭔지. 아니, 빨리 하자. 광대 잔디밭 테두리에 꽃 심어야 했는데 조금만 쉴랬더니 소리를 지르더라. 지금 쉬지 말라는 거야? 무슨데 밭을 짜너가는 소가 됐었어. 쉬면 채찍질 당할 것 같더라. 나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 오시기 전에 겨우 꽃 심는 일 끝내서 신체에 힘이 빠져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회장님이 오시면서 제 옷을 벗겨주셨고 누가 왔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랑 세연이가 했죠? 누가세요? 아이고, 살다 보니 정말 여러 이야기가 있네요. 직접 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서 한 거겠지만 사람을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다고 말할 거니까요. 걔가 한 거예요. 저기 봐요. 완전 삐뚤삐뚤하죠. 제가 사람을 사니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당신 미쳤어 라고 말하고 어디서 하는 짓이 없어서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네요. 지훈이는 어디 있어? 지연아, 지연아. 전 시아버지의 부름에 놀라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아버님이 제 몰골을 보셨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만들고 당신 앞에 나가서 제가 준 돈만 쓰고 아줌마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하시고 집에서 돈을 펑펑 쓰면서 집에 사는 일 하나 없이 현금을 사용하고 카드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낼 거예요. 전 아버님의 보호 아래 시어머니의 구박에서요.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희야, 너 집에 있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 아침 일찍 집에 오라는데 중요한 손님이 올 거라네요.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고 손님이 오니 어서 와야 한대요. 시어머니의 부름에 따라 다음 날 일찍 시댁으로 갔어요. 아침부터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얘야, 저거 씻어내. 어머님 오늘 내 신랑이 오니 잘해야 해. 그런데 이런 소식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신랑이 온다는데 알고 있었어? 응,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 새끼 아니 그 사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막을 건데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해요?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일찍 집에 가야 되니까 이따가 만나요. 사랑해. 순하디 순한 남편이 화를 낼 정도로 아가씨의 신랑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어주었더니 궁금한 아가씨의 신랑이 찾아왔어요. 나는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그래서 왔어. 아름다운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장모님, 자기 며느리의 어머니, 아이고, 최서방, 장모님의 남편, 이 왔네. 아유, 장모님. 어우, 눈이 너무 아파요. 왜 장모님이 눈이 부시셔서 그러시냐? 아름다운 말만 골라 하셔서 그런가 봐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가씨의 신랑은 첫인상부터 아주 강인했어요. 제가 봐도 온갖 아부를 떨며 집사위가 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그 뒤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오시고 조마조마했어요. 아저다님. 이렇게 부르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위로 이 집 뼈아치에 묻여주세요. 전 아주의 신랑이라 화신맞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나 말이 되는지 어디서 윗사람인데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아시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애교 좀 보러주실래요? 국 먹는다. 지연아, 많이 먹어라. 나의 아버님과 남편은 명백히 나와 아가씨의 신랑을 차별하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저녁 식사하는 동안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버님과 남편은 아가씨와 그의 신랑을 불러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최민석 씨네 경주 최씨 최민석이네요. 세북촌인거려. 다 아는지라 말이죠. 한 발짝 나가면 연인 있거든요. 비즈컴퍼니 내 친구의 회사예요. 퀴즈컴퍼니야, 형님 알고 계신 분이신가요? 왜 왔어요?
최민석 씨 회사에 투자금을 주러 오셔서 겨냥하고 A 회사에서 잡아먹는 하이에나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형님 과장이 너무 심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아니고 사정이 그 정도여서 빌려주는 거죠. 출처를 의심할 만한 돈이라고도 하더군요. 형님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친구님의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 회사는 이미 벼랑 끝에 몰린 회사였어요. 언제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장면 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약하자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부모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 주장되는 것은 작은 기업들이 희생을 당하고 큰 회사가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고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주인공은 자신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맞서며 자신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갈등과 대립이 스릴을 자아내며 전개됩니다. 당신들께서도 이야기의 미묘한 감정을 느껴보시고 어떻게 이야기의 풍경이 전개될지 상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세훈이와 나에게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쓴소리를 하는 거죠? 맨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당신은 애기님을 거지 같은 사람과 결혼시켜서 우리 얼굴에 먹매질을 하죠. 난 널 이런 길로 가게 할 수 없어.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결국 우리 집을 떠났고 아가씨는 그 남자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던데. 나는 저자에게도 세훈에게도 잘해줬다고 믿었어. 그런데 갑자기 나 사무실로 찾아와서 5천만 원만 투자하라고 부탁하더라고. 조카 사이가 그 사람한테 부탁한 거라 거절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최서방이 하는 말이면 처제가 안 생술게 때문에 다 듣고 따르게 돼. 솔직히 5천만 원도 부족해. 엄마가 이모를 설득해서 내게도 왔어. 하지만 더 기이한 건 이모도 그 아이한테 3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거야. 정훈아, 사실 아버지는 모르는 거야? 아니야. 얼른 엄마랑 세훈이 그 놈한테로부터 데려와야 해. 그 꼬리 잡은 놈이야. 내 얘기는 알겠지? 알고 보니 아가씨의 남편은 허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번 돈으로 사치를 즐기고 돈이 부족하면 투자자들을 구해서 돈을 빌리고 또 다른 작은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악랄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업가가 아닌 속은 밖으로 드러내며 돈벌이를 했다는 거야? 사기꾼이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아가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나서야 해결이 되는데 편찮으신데 말도 못하겠어. 오늘 병원에 갔었어.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동안 몸도 안 돌보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모양이야. 심장에 무리가 크게 와서 아버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동안 사기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한 척하고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속여서 돈을 구하게 했던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 사실도 몰랐고 맹신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따랐대.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아버지랍니다. 빠르게 가야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지켜줘야겠어요. 빨리 가자. 우리 부부는 병원에 도착해 너무나 쇠약해진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좀 눈을 뜨세요. 아버지가 심장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번 돈으로 사치를 즐기고 돈이 부족하면 투자자들을 구해서 돈을 빌리고 또 다른 작은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악랄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업가가 아닌 속은 밖으로 드러내며 돈벌이를 했다는 거야? 사실 난 그냥 다른 이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편했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 부친의 무의식적 신뢰 결리는 삶에 참여해서 멈췄다. 그와 나는 오랜만에 아버지 그리고 사시어머니와 아가씨 남편을 만났다. 그 순간 나는 오직 하나의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이 증세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고. 나는 곧 전화를 걸어야 했다. 생각만 해도 초조해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해야 했다. 아버지가 살아나야 했다. 암튼 나는 전화를 걸었다. 그곳에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아가며 내 행동에 대한 후회는 없었다. 보호자님의 회장님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들어가세요.
저들은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함께 아버지의 침대로 이동했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어머 아빠, 나야,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에 우리는 모두 마음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도록 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다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훈아, 변호사를 부르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가 왔고 아버지는 이미 유언과 재산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속 터질 것이에요. 이런 결정은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장님의 의지대로 사회에 이익을 돌리겠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영감님도 누리한테 한 푼도 못 주신다는 얘긴가요? 정말 섬뜩한 얘기네요. 아빠, 거짓말이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돈만 찾는다고? 내가 그럴 것 같았을까? 돈이 없으면 자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번에야 말하게 됐어. 이젠 세상에 나도 들어섰으니 철없는 너희들은 누가 놀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했다고. 사회의 환을 위해 죽어버릴까? 정말로 죽어 이런 말을 하면 엄마, 그러냐? 미쳤어요. 그래, 미쳤지. 이놈의 돈이 뭐 중요하냐고. 그냥 저걸 아까워해서 저렇게 뒤통수를. 엄마가 청담동이란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변해서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셨어요. 너희들은 나가라, 난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해. 저희 두 분이 조용히 문 밖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청담동이 뭐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건들지 못하는 재산이야. 금액이 너무 크니까 손대지도 못하고. 로또로도 이렇게 오르고 있네? 남편은 잠시 떠나고서 두 분이 이야기할 때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화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다.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더 화를 내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세연이와 정은이, 내가 잘 돌볼 테니 그 청담동 건물은 내가 관리할게요. 당신, 꿀 고르고 종목 소리를 오랜만에 듣네.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화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자라. 당신은 이런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 알겠어요. 청담동, 그건 딴 사람 줬어. 누구? 우리 식구지? 누구긴 누구야? 아, 그럼 세연이와 정훈이 아니? 그럼 이 영감탱이 빨리 죽어버려. 죽어. 거참, 웃고 살라니까 당신한테도 당연히 줄게 있지? 뭔데,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어서 우리 이혼합시다. 시어머니는 간호사들에게 잡혀서. 저는 병실에서 쫓겨났고 그 후에 누군가가 저를 뒤쫓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때렸어. 직접 제 이면에 손을 대었어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모든 것을 망쳤다고 그 사람은 말했어. 사실 아버지는 나가 시집 온 첫날 청담동의 건물을 내 이름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모두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나는 너와 가족이 되어 기뻐해. 이건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선물이야. 너는 아마 이걸 잘 사용할 것 같아. 아버지는 가장 먼저 그걸 내 이름으로 주셨고 그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밀로 해야 했어. 나는 어른들에게 예의 없이 행동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번 일은 하늘에서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맞는 선택이었어. 나도 상냥하게 시어머니에게 갈겨 맞았어. 왜냐하면 너가 아버지를 돈으로만 생각한 것 때문에, 내가 나의 남편을 항상 고생케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것 때문에. 그렇지만 어머니 맞아. 당신이 맞았어. 이제 그만 가세요. 시어머니와 딸은 나를 바라보더니 당황해하며 도망갔고 나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어.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봤지만 결국 아버지는 햇볕 좋은 봄날에 세상을 떠나셨어. 부부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당신은 너무나도 재능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가족을 헤어지게 하고 독이 가족의 삶까지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족은 다른 아무 것보다도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래도 떠나신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서 응원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배경 음악